이 당이라 그럴까 이런 제대로 된 민초 조직을 가질 기회를 앞에서 네 분이 놓쳤어요. 하나가 정광용 씨 탄계국대, 그 다음에 조원진 씨 공화당 옛날 애국당, 그 다음에 의외로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 들어간다 그럴 때 한 만여 명이 입당을 진성당원으로 했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정광훈 목사입니다. 네 분이 차례로 놓친 거예요. 제대로 된 민초 조직을 개발할 기회를. 저는 힘이 안 미치고 저는 이런 담론가 스타일이고 좀 밑바닥에서 기는 타입이잖아요. 물속에서 잠행을 하는 타입이죠. 안 맞아요. 저랑. 그러니까 기반이나 혹은 그 성격이나 이런 게 그런 식으로 그게 안 다져져 있죠. 또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온 적도 없고 또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제가 그걸 펄떡 일어나서 잡아챌 그런 순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저는 미통당을 껍데기로 사용해서 미통당을 압박하는 그러한 작전을 짜야 된다고 보고요.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스텝 1, 2, 3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텝 1은 뭐냐. 실체성 있는 단체들과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서서 자유시민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스텝 2는 후보를 접수심사해서 7배수, 예입니다. 뭐 이게 5배수가 될 수도 있고 10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되겠죠. 7배수로 압축합니다. 스텝 3는 바람직하게는 유권자 2% 이상 참여.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실제로 자유시민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숫자가 무려 한 7만 명 돼야 2%가 됩니다. 2% 이상 참여하는 시민 경선으로 3배수로 압축합니다. 그래 놓고 그 3배수를 가지고 미통당에 3배수 안에서 꼭 뽑아. 안 그러면 너희 뒤지는 거야. 라고 압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상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국회의원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1번 출마자가 후보 추천위에 추천 신청을 하고 출마자는 또한 미통당에 공천 신청을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후보 추천위가 7배수로 압축해서 그러니까 7명으로 압축해서 자유시민에게 제시하면 자유시민이 시민 경선을 통해서 그걸 다시 3배수로 압축합니다. 4번입니다. 그러면 이 압축된 3배수 명단을 가지고 후보 추천에는 미통당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미통당에서 뭐 자기들끼리 따뜻한 경선을 하던 무슨 뭘 하던 간에 해서 그중에 한 명 뽑아서 미통당이 자유시민에게 공천을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게 저의 오늘 제안입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성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혁명, 진정한 유권자혁명, 진정한 시대혁명입니다. 이 목표는 유권자 2% 참여인데요. 이게 서울의 경우 한 17만 명 됩니다. 그 목표 미달할 때 어떻게 할래요? 목표 미달할 때는 후보 추천위가 3배수로 7배수를 다시 3배수로 추천위가 압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99999% 돼서 0.00001% 부족해서 미달했다. 그럼 사실 그건 시민이 뽑아준 대로 해야죠. 또 반면에 서울에 17만 명이 참여해야 되는데 딸랑 한 3천 명 참여해서 결정했다. 그러면 그 결과 고스란히 반영하기 힘듭니다. 3천 명이 내린 판단을 가지고. 스케줄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스케줄을 이제 시나리오별로 잡아본 겁니다. 내년 4월 7일이 선거기 때문에 미통당이 내부에서 공천 후보를 고를 시간을 주기 위해서 2월 1일경에 미통당의 광역 후보, 국회의원 후보를 제시해야 됩니다. 저희 자유시민 쪽에서 뽑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유시민 경선은 제가 잘못 썼습니다. 1월 25일에서 1월 31일 해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경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시민이 이렇게 경선하려면 그 경선의 대상은 7배수로 압축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압축, 후보 추천위에 의한 7배수 압축은 언제 일어나야 되냐. 1월 3일에서 1월 15일 사이에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압축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유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기간이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이 아니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경선 시작해서 경선이 다시 일주일 가는. 아마 그 정도는 돼야 될 거다. 그러면
심사위원 구성 마감 시한은 언제냐? 12월 20일입니다. 그 정도 돼야 심사위원들이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1월 3일부터 한 열흘 10일 남짓한 기간에 걸쳐서 7배수로 압축을 하죠. 그다음에 자유시민 경선 후보 신청 접수는 그건 언제 하냐? 미리 해야죠. 이거 자체도 이게 이제 온라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에 안 걸리거든요. 11월 1일에서 12월 24일 사이에 합니다. 일찍 후보 신청하셔라 이거야. 당에는 당대로 신청해놓고 공천 신청하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증명돼야 되고 미리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언제 돼야 되냐. 9월 30일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앱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경선용 정보 시스템이 이게 안드로이드 앱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따른 앱은 앱 완성하면 바로 보급됩니다. 며칠 안 걸려요. 플레이스토어 쪽 정책은. 그래서 9월 30일경에 바로 보급될 수 있는데 같은 날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애플스토어, iOS 쪽은 그걸 한 달도 끌고 두 달도 끌어요. 그래서 애플스토어 쪽은 10월에야 앱이 보급될 겁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쪽이 워낙 숫자가 많은 데다가 이 앱을 당장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돼서 하는 모양이야 라고 보고서 신뢰감을 주면 되니까 안드로이드 앱을 9월 30일까지 보급될 수 있게 만들면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7월 며칠이에요 벌써 7월 15일 16일인데 제가 그래서 목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쉴 틈이 없어요 지금 요새.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돈은 없고. 자유시민 후보 추천이 발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사람들 서로 모여서 상의하고 서로 의사결정해야죠. 그러려면 초기 제안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발족하면서 발표되는 창립선언문 비슷한 게 있어야 되고 발기문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러겠죠. 이거는 발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발족 후에도 계속 보강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은 이따 나오는 그 연락처에 단체를 이끄시는 분들 특히 단체를 이끄시는 분들 또 교회나 이런 종교기관을 이끄시는 분들은 짤막하게 자기 어느 지역인데 관심이 깊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콜백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과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지역 주민에 의한 경선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니까 당연히 서울시민이 경선해야죠. 당연하죠. 대통령이 아니니까. 또 국회의원도 지역 주민이 투표할 거니까 지역 주민이 경선해야죠. 어떤 사람이 제법 우파스러운 소리 잔뜩 떠들고 다니고 속빈강정인데 그래서 우파적 성향의 사람들한테 아 좋다고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전 전희경이라고 봐요. 저 전희경 씨 아주 안 좋아하는데 뭐 희대의 복사 표절을 한 사람이니까 그 표절 자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국회의원 바지를 단 게 역사에서 진실을 가르치자라고 주장하다 바지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해야지. 바지 안 내려놓더라도 얼른 하기 포기하고 얼른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나와서 뭐 정규재 씨 뭐 조전혁 씨 이런 사람들이랑 앉아서 낄낄대면서 정치권에 가니까 채도 묻고 똥도 묻는 법 아닙니까? 그럼 저같이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전희경이 바짓단에 묻든 신발 끄트머리에 묻든 개똥이고 개재인 거예요.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소리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일반인들한테는 아 우리 전희경 의원 이야기 잘하고 대차지. 만약에 그 지역 주민이 아닌 걸로 해서 경선 붙여버리면요. 지역 주민이 아닌 걸로 해서 경선 붙이면은 많이 나오죠. 전국적으로 해서 몇만 표 그냥 나와버리죠. 그 지역 주민이어야지 투표권을 갖게 해줘야 된다고 이런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니까. 지역에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후보야 내 후보야 라고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띄워줘야 되거든요. 이게 경선 끝나면 바로 선거운동 조직으로 개편돼요. 경선이랑 공천 끝나면. 그러면 이 지역이 있어야죠. 그럼 당연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온라인에서 누가 접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서울 사람인지 부산 사람인지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실명 확인? 아 그건 주민번호 앞에 7자리에
이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 휴대폰 번호 소유자 맞아. 이걸 확인한 거지. 홍길동이 어디 사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알 수 있었냐. 오늘 이 시점까지 그거 알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선관위예요. 선관위. 그 선관위가 이게 그 모바일 폰 실명인증이랑 엮어가지고 해괴망측한 독점 사업을 해왔어요. K보팅. 그래가지고 이게 선관위 지금 홈피에 가서 보세요. K보팅. 대표자 선출부터 의견 수렴까지 쉽고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민간 연역, 아파트, 회사, 조합, 대학교 학생회, 공공영역,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등 초중고등학교 저기 학부모, 운영위원회, 학운위. 빅브라더에 빅브라더. 선관위 마음만 먹으면 빅브라더 된다는 얘기야. 지들만 이걸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이런 사업하게 돼 있냐 이거지. 시민생활의 각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 사업을 선관위가 하게 돼 있냐라고 좀 묻고 싶어요. 게다가 자 오케이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자민주주의 좀 이렇게 온라인 투표 이런 거 좀 확대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제가 방안이 있어요. 뭐냐? 선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걸 이제 자율선거라고 해보자고요. 혹은 자치선거. 자율선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체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한테 저희 시스템에서 투표하세요. 투표를 할 때 이 사람이 온라인상에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선관위 DB에 묻고 그럼 선관위 DB가 맞다 틀리다만 답을 해주고 그렇게 짜면 되거든. 그러면 선관위 바깥에 이 자율선거를 추진하는 무수한 업체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묻고 이 사람이 자기가 여기 지역에 산다고 지금 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 맞습니까? 맞다. 맞습니까? 맞다. 선관위 그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투표 과정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투표 성향 다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집적돼 보세요. 꼼지락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그래서 이거는 공정거래 위반이다 이거야. 그래서 저희 팀에서 또 정교모 대학 교수님들 몇 분하고 이 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이 이게 법률 위반 아닌가. 정부 조직법상에 선관위가 그런 장사질 해먹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다 이거야. 법률 위반 아닌가. 그다음에 이게 공정거래 위반 아닌가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님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괴물을 키우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법률적으로 낱낱이 저항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선관위가 우리 집 선관위가 괴물이다. 얘들 사전투표도 이상하게 운영했고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판인데 경선을 선관위 K보팅에 맡길 수도 없으려니와 중요한 건 뭐냐. 투표 몇 달 앞두고 우리 자유시민 경선이 있는데 K보팅 씁시다. 그러면 선관위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 제가 그 교육감 선거랑 관계돼 봐서 알아요. 대답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투표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투표 전 6개월, 3개월 이때부터는 저희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외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와. 자유시민의 경선은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컴퓨터가 이렇게 바빠. 아까 제식으로 했다면 만약에 앞에서 시스템은 투표관리 시스템은 각 업체가 짜고 선관위의 안전 준수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에서는 뭐 특히 그거예요. 주민번호 마지막 6자리는 받지 않아야 된다. 거기서는 저것만 받아서 넘겨라. 그 실명 확인. 그러면 이름과 주민번호 앞에 7자리 그러니까 생년월일 그다음에 남녀 거기까지만 1이냐 0이냐 1이냐 2냐 그것만 받아서 그것만 선관위 이쪽 서버가 선관위 서버로 넘기면 선관위 서버가 저기로 가서 통신사에 가서 이 사람 맞다. 통신사에서 끌어오고 그다음에 자기들 그 주소지 DB 뒤져가지고 맞아 그 사람 거기 살아. 혹은 안 살아. 그것만 답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의 이걸 API라 그래. API를 해서 이런 자율적인 투표 운영기관들이
무수히 생기게 해줘야 되는데 지들이 이 전체를 끌어안고서 투표 성향을 다 들여다보겠다. 빅브라더 되겠다. 이게 무슨 정신병자 같은 짓이냐 이거예요. 무슨 김일성 같은 짓이고 스탈린 같은 짓이고 모택동 같은 짓이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선관위 박살내야 됩니다. 선관위를 박살내자. 박살내야 됩니다. 선관위가 빅브라더냐? 선관위를 박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7 선거와 보궐과 직결된 3대 병행투쟁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수사 촉구 투쟁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것이 요새 국투본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국민투쟁본부인가 그래서 국투본으로 줄일 거예요. 민경욱 등 출마자 25분, 그다음에 석동현, 박주연 등 엘리트 수임 변호사 기십여 명을 중심으로 또 몇 명의 유튜버들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가 이제 코아가 된 거예요. 코아가.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서초동 집회는 국투본으로 모여주세요. 저는 요새 워낙 바빠서 제가 토요일 날 집회 잘 못 나가는데 토요일 날 집회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국투본으로 모여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스타들 여기에 지도자들은 이 출마자들하고 수임 변호사들입니다. 출마자와 수임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고급진 아스팔트 지도부가 구성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집단 지도부가. 이분들은 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 존재 전체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아스팔트에서 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잘 됐다 이거예요. 이분들 딱 모셔놓고 밀면서 가면 된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서초동에 7월 이제 그 저기 7월이 아니라 그 토요일 날 오후 서초동 집회 나가시는 분들은 국투본으로 많이 모여주세요. 그러니까 미니언이 나가는 그 자리.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병행 투쟁을 해야 될 이슈는 사전투표 위헌 투쟁이죠. 이게 이제 그 뭐 2준이 뭐 3준이 해서 그 끝마다 선거운동 기간이 좀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짧아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그중에 닷새를 잘라먹고 들어가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화 닷새를 잘라먹은 거 아니에요. 불과 뭐 2주, 뭐 14일 중에 닷새를 잘라먹었다고요. 그럼 이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단축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일반화된다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선거인의 알 권리가 침해된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선거인 즉 주권자가 양분돼서 앞에서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한 사람과 선거한 사람과 뒤에 선거한 사람의 표의 등가성이 동치가 아니에요.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사정, 예를 들어서 전통적 부재자, 예를 들면 뭐 거소,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양소나 교도소에 있는 분, 혹은 선상, 혹은 해외 이런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주로 그 전통적 부재자 그리고 사실상의 부재자, 예를 들면 장기 출장을 가 있어요. 서울 사람인데 창원에 엔지니어예요. 그럼 KTX 타고 올라와서 또 KTX 타고 내려간다. 그럼 20만 원쯤 든다고요. 이게 뭐 택시를 타면 한 이것저것 차비 쓰고 그럼 17, 18만 원 들 거예요.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실상에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부재자 이분들 중심으로 제한돼야 돼요. 이게 저는 특히 예약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온라인 예약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인 명부가 그 투표소에 이미 준비돼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투표한다라는 게. 지금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속. 뭐 지금 무슨 뭐 복권을 사도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전설의 복권 판매소를 찾아가서 사는 판인데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나 아무 데서나 투표 한번 해볼까 불속.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선관위원들 선관위 저기 반성하세요. 당신들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의 위법 직무태만에 대한 투쟁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전자개표기 표를
분류해서 계수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서버형 전자개표기가 됐냐 이거 왜 서버형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 이미지 뜨고 그것도 나중에 검사하자 그러니까 그건 안 내놓고 삼립방 뭐 저기 뭐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떼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법원이 아직 재검표 오다 안 때리고 있고 QR 코드 법원에서는 QR 써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판결이 좀 웃겨요. 어필한 거는 법에 막대형 바코드를 쓰게 돼 있는데 막대형 기호 바코드 가로치고 막대형 기호 혹은 막대형 기호 가로치고 바코드를 쓰게 돼 있는데 QR을 썼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법에 호소를 했더니 법원 판결은 뭐로 나오냐. 바코드를 쓸 수 있으므로 QR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냥 마치 그 저기 뭐야 조폭들이 하는 용어식으로 판결문이 좀 그런 식이라고 조폭들이 시침이 딱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왜 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기 경치 좋네. 이게 왜 깨져 있냐고요? 경치 좋네. 이게 왜 깨져 있냐고요? 경치 좋네. 야 이 개 땡땡아 이게 왜 깨져 있냐? 그러면 모욕죄 잡아가.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조폭들이 그런 용어 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확인. 아이디 확인 이번에 제대로 안 했죠. 마스크 쓰고 뭐 다 해서 제대로 안 했고 뿐만 아니라 지문도 안 찍었고 뿐만 아니라 선관위 위원장이 허락한 그런 사문서를 아이디로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증 같은 걸 막 쓸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럼 보습학원증 못 쓰냐 이거죠. 그러면 이름만 대안학교라고 하는 이상한 어디에 있는 책임성도 없는 그런 기관이 만든 사문서도 그 학생증이라고 찍혀있네. 쓰네.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지 보관. 관외 사전투표지 보관하면 그냥 선관위 사무실에서 굴러다녀요. 뭐 굴러다닌다고 표현하면 또 모욕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건 특별한 그 법령상의 규정이 없어요. 관외 사전투표지 인수인계. 관외 사전투표지 인수인계를 법령에는 우체국 직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택배사 직원이 와서 받아가. 우체물류센터. 그거 택배사거든요. 택배사의 그레이딩으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보다 그레이딩이 낮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이건 직접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지입차주들이에요. 책임성이 여기보다 낮다고요. 실제로 단가가 여기가 제일 높아요. CJ 대한통운이. 택배사에 우리 표를 맡기냐고. 그것도 뭉치로.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죠. 사전투표지 보관장 좀 보자 그러면 그게 뭐 벼슬이야. 다 닫아 걸고 그 앞에 그 어떤 데는 복도도 못 들어가서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저희 밤샜잖아요. 그런 데가 태반이죠. 그래서 추워서 차 좀 받쳐놓고 하니까 왜 우리 사무실 앞에 차 받치냐고 저기 빼라 그러고. 그 주차장 경내에서 못 들어오게 해서 거기 있는 데다가 본다고 딱 그거 저기 CCTV 해서 딱 봉 세우니까 경찰 정보과 형사까지 불러가지고 저거 뜯어내라 그러고. 대전에서. 뭘 그렇게 다 입을 둘러쓰고 비밀스럽게 하려 그래? 다 터놓고 하세요. 한심합니다. 그래서 내년 4.7 보궐선거는 한편으로는 후보를 경선해 가지고 자유시민 경선에서 미통당을 밀어붙여서 미통당이 3배수로 압축된 후보를 받게끔 거의 군기를 잡고 무릎을 꿇리는 그런 투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수사 촉구 그다음에 사전투표 위헌 그다음에 선관위의 위법 혹은 직무 태만에 대한 투쟁 이 세 개의 병행 투쟁 이쪽은 자유시민 경선 투쟁 그래서 같이 밀어붙여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지역활동가 신청 010-6368-9901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